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KBO 리그의 흥미로운 뒷이야기를 좀 파헤쳐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FA 시장이 열린 지가 벌써 사흘째인데 너무 조용해요. 맞아요. 정말 이례적이죠. 21명이나 자격을 얻었는데 단 한 건의 계약 소식도 없다는 게 이게 참... 네, 보통 이맘때쯤이면 잔류 계약이라도 한두 건 나올 법한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게 꼭 폭풍전야 같다는 느낌도 들고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2년 전에 베테랑 김광민 선수가 2차 드래프트를 통해서 한화로 갔을 때 그때 정말 팬들 사이에서 엄청난 충격이었잖아요. 아, 네네. 기억나죠. 정말 큰 이슈였어요. 어쩌면 이번 FA 시장에 이 고요함 속에도 좀 비슷한 맥락의 변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게 겉으로는 그냥 조용해 보여도 물밑에서는 아마 구단들의 굉장히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오늘 저희가 이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여러 관련 기사들 또 분석 자료들을 좀 보면서 지금 FA 시장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조용한 건지, 그리고 바로 다음 주 아닙니까? 19일에 열리는 2차 드래프트. 이게 지금 이 상황에 어떤 좀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건지 그 속사정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아, 좋습니다. 단순히 누가 어디로 간다 이걸 넘어서 구단들의 그 전략적인 판단, 그 배경을 파헤쳐 본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이면의 전략을 이해하는 데 좀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외부 FA를 최대 3명까지 데려올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첫 계약 소식조차 감감무소식일까요? 이게 진짜 예년하고는 확실히 다른데요. 그렇습니다. 보통은 이제 FA 시장 딱 열리면 빠르면 그날 바로 아니면 다음 날에는 적어도 원소속 팀이랑 잔류 계약했다 이런 소식이라도 좀 들려왔거든요. 맞아요. 1호 계약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렇죠. 팀 내 입지가 좀 확실하거나 아니면 이적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선수들이 먼저 계약 도장 찍으면서 약간 시장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했었죠. 네. 근데 올해는 그런 움직임조차도 전혀 없다는 거. 이게 상당히 이례적인 거예요. 이건 선수들 역시 구단들이 어떻게 나오나 이렇게 좀 예의주시하면서 신중하게 보고 있다는 뜻도 되고요. 또 구단들 역시 이거 섣불리 움직이면 안 되겠다. 이런 기류가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선수들도 구단들도 지금 서로 딱 눈치만 보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팽팽한 거죠. 물론 이제 가장 주목받는 선수들 소위 빅2라고 하는 강백호 선수나 박찬호 선수 이런 최대여급 선수들은 원래 계약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이긴 하죠. 네, 맞아요. 강백호 선수는 지금 메이저리그 쇼케이스 준비한다고 하고 박찬호 선수도 여러 구단이랑 접촉하면서 좀 고민하고 있다고 알려졌으니까요. 네, 그 최대어들의 계약은 협상 규모 자체도 크고 또 고려해야 할 변수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시간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올해는 그 최대어들을 제외한 다른 FA 선수들의 움직임마저도 완전히 그냥 딱 멈춰 있다는 거. 이게 좀 특이한 점이라는 거죠. 그게 포인트군요. 네. 준척급으로 평가받는 선수들이나 아니면 베테랑 선수들 중에서도 이 선수들이 좀 빨리 거취를 정하지 않을까 예상됐던 선수들조차 지금 조용한 상황이거든요. 이건 단순하게 그냥 개별 선수들의 협상 문제라기보다는 시장 전체에 뭔가 영향을 미치는 다른 큰 변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른 큰 변수, 역시 아까 잠깐 나왔던 그 2차 드래프트의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크죠. 11월 19일, 다음 주 화요일인데 이게 2023년에 부활했잖아요. 이 제도가 어떻게 FA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걸까요? 이게 언뜻 생각하면 그냥 별개 이벤트 같은데요? 네,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별개로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는 구단들이 이제 선수단을 구성하는 전략에 있어서는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2차 드래프트는 그 취지 자체는 참 좋았어요. 1군에서 좀 꾸준히 기회를 못 받는 유망주나 아니면 중간급 선수들한테 새로운 기회를 좀 열어주고 리그 전체적으로 선수 이동을 좀 활발하게 하자. 이런 좋은 뜻으로 부활을 시킨 거거든요. 네, 취지는 좋았죠. 그런데 막상 이제 제도가 딱 시행되고 보니까 처음 기대했던 것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경험 많은 베테랑 선수들이 팀을 옮기는 주요 경로로 이게 작용하는 사례들이 확 부각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고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김강민 선수 사례가 진짜 딱 그렇네요. 그렇죠. 아니, SSG의 거의 레전드급인데 2차 드래프트로 한화 유니폼을 입는다. 이거는 진짜 상상도 못했었죠? 네, 그때 4라운드 지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파급력이 엄청났습니다.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김강민 선수의 이적이 2차 드래프트에서도 즉시 전력감이 될 만한 베테랑을 데려올 수 있구나
하는 인식을 구단들한테 확실하게 딱 심어준 계기가 된 거죠. 그리고 이것보다 더 극적인 성공 사례, 그러니까 2차 드래프트의 그 가성비를 아주 그냥 제대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같은 해 키요미어 로즈가 최주환 선수를 지명한 거였어요. 전체 1순위였죠. 맞아요. 와, 그건 진짜 뭐 신의 한 수다 이런 평가까지 나왔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키움이 진짜 고질적으로 1루수가 계속 문제였는데 최주환 선수 딱 데려오면서 그 고민을 그냥 단번에 해결해버렸죠. 네. 심지어 시즌 끝나고 나서는 FA 자격도 없는 선수였는데 최주환 선수한테 2+1+1년에 최대 12억 원. 이거는 뭐 BFA 단연 계약치고는 상당히 파격적인 조건이었거든요. 엄청난 조건이었죠. 네. 이걸 안겨주면서 확실한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뭐 수십억 원이 그냥 깨지는 FA 영입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핵심 주전 선수를 그냥 확보한 셈이니까 네. 2차 드래프트 최고의 성공작이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이야, 진짜 가성비 최고였네요. 그렇습니다. 이 최주환 선수의 성공은 다른 구단들한테 야, FA 시장만이 능사가 아니구나 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2차 드래프트에서 전략적으로 선택만 잘하면 FA 시장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지 않고도 팀의 약점을 아주 효과적으로 메울 수 있다. 이 가능성을 딱 보여준 거죠. 여기에 더해서 이번 FA 시장에 나온 선수들의 면면을 좀 냉정하게 봤을 때 이게 뭐 역대급이다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다는 의견들이 많아요. 아, 선수 풀 자체가 조금 아쉽다. 네, 물론 좋은 선수들이 있지만 뭐 리그 판도를 그냥 확 뒤흔들 만한 그런 S급 선수는 많지 않다. 이런 평가가 좀 지배적이죠. 그렇다면 구단 입장에서는 비싼 돈 주고 FA 선수 데려오는 것보다 2차 드래프트에서 상대적으로 훨씬 싼 값에 숨겨진 보석 찾는 게 더 합리적일 수 있겠다. 이런 계산이 딱 서겠네요. 그렇죠. 특히 이제 전력 보강이 좀 시급한 하위권 팀들한테는 더 매력적인 카드가 될 수 있겠고요. 정확합니다. 이게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뭐 비교가 안 돼요. 이번에 하위권 3팀, 아마 키움, 한화, 롯데 순서가 될 텐데 이 팀들은 최대 4명까지 선수를 지명할 수 있습니다. 4명이나요? 와. 네. 근데 1라운드 지명 선수에 대한 양도금이 4억 원이에요. 2라운드는 3억, 3라운드는 2억, 4라운드는 1억. 4억 원? 네. FA 시장에서 뭐 준척급 선수 한 명 잡으려면 드는 비용이 뭐 계약금의 연봉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보상 선수나 보상금까지 생각하면 뭐 수십억 원이 그냥 훌쩍 넘어가는데 2차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은 단 4억 원으로 즉시 전력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다. 이런 셈이죠. 이야, 4억 원이면 진짜 파격적인 가격이네요. 근데 문제는 그거죠. 과연 4억 원 주고 데려올 만한 가치가 있는 선수다 실제로 2차 드래프트 시장에 나오느냐? 구단들이 자기네 핵심 선수들은 다 보호할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죠. 각 팀이 이제 40명의 보호 선수를 지정하는데요. 근데 이 40명이라는 숫자가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넉넉한 숫자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특히 이제 유망주 육성 기조가 좀 강한 팀이나 아니면 선수층이 두터운 팀 같은 경우에는 1군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팀 내 입지가 좀 애매해진 베테랑 선수들을 보호 명단에서 어쩔 수 없이 빼야 하는 상황이 생겨요. 아, 어쩔 수 없이. 네. 예를 들면 뭐 특정 포지션에 이제 유망주를 좀 키워야 한다거나 아니면 비슷한 유형의 선수가 너무 많아서 활용도가 좀 떨어진 베테랑들 이런 선수들이 명단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바로 이런 선수들이 다른 팀에게는 그야말로 검증된 즉시 전력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KBO 리그에서 뭐 수년간 뛰면서 기량은 다 검증됐고 또 새로운 팀에 가서 동기부여만 잘 받으면 뭐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각 팀의 사정에 따라서 보호 명단에서 풀리는 선수들 중에 다른 팀한테는 정말 딱 필요한 퍼즐 조각 같은 선수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네요? 네, 맞습니다. 딱 그런 셈이죠. 마치 퍼즐 맞추기처럼요. 네. 따라서 많은 구단들, 특히 이제 전력 보강 포인트가 좀 명확하게 있는 팀들은 일단 19일에 열리는 2차 드래프트 결과를 한번 지켜보자. 이런 전략을 세웠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하. 2차 드래프트를 통해서 어떤 선수를 데려왔고 그래서 우리 팀의 어떤 부분이 보강이 됐는지 이걸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래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네? 싶으면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FA 시장에 뛰어들어서 필요한 선수를 딱 영입하겠다. 뭐 이런 계산인 거죠.
근데 전문가님, 그런 전략에는 좀 위험 부담도 있지 않을까요? 2차 드래프트만 너무 바라보고 있다가 정작 마음에 드는 선수를 지명 못할 수도 있고 혹은 기다리는 사이에 내가 눈여겨봤던 FA 선수를 다른 팀에 확 뺏길 수도 있잖아요. 물론입니다.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모든 전략에는 항상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고 또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죠. 그렇죠. 2차 드래프트에 거의 올인하는 전략은 분명히 위험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상했던 선수가 보호 명단에 묵혀서 아예 안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지명 순서에서 밀려가지고 저 선수 꼭 뽑고 싶었는데 다른 팀이 먼저 채갈 수도 있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2차 드래프트 결과만 기다리는 동안에 FA 시장 상황이 갑자기 확 변할 수도 있어요. 갑자기 어떤 팀이 특정 FA 선수한테 예상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딱 제시하면서 계약의 물꼬를 확 터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연쇄적으로 다른 계약들이 막 빠르게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도미노처럼. 네. 그때 가서 뒤늦게 우리도 이제 FA 협상해야지 하고 뛰어들면 이미 좋은 선수들은 다 계약 끝났거나 혹은 경쟁이 막 붙어가지고 훨씬 더 비싼 가격을 내야 할 수도 있는 거죠. 와, 그렇다면 구단들은 지금 FA 시장이랑 2차 드래프트 사이에서 굉장히 정교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단순히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다 염두에 두고 움직이고 있겠군요. 맞습니다. 아마 각 구단 운영팀에서는요, 2차 드래프트에서 어떤 선수들이 나올지 예측을 하고 그 선수를 우리가 영입했을 경우 또 영입하지 못했을 경우 이 모든 시나리오를 다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동시에 FA 시장에 나온 선수들하고도 계속 물밑 접촉은 유지하면서 협상의 끈을 놓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양쪽 다 보고 있는 거군요. 네. 어느 한쪽에만 딱 집중하기보다는 양쪽 시장을 계속 주시하면서 가장 최적의 타이밍 그리고 최적의 조합을 찾으려고 아주 복잡한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특히 또 2년 전에 그 최주환 선수 영입으로 재미를 톡톡히 봤던 키움 히어로즈가 이번에도 전체 1순위 지명권을 갖고 있다는 점, 이게 또 큰 변수입니다. 맞네요. 키움이 1순위죠, 이번에도. 네. 과연 키움이 이번에도 또 베테랑, 즉시 전력감을 선택할지 아니면 미래를 보고 유망주를 지명할지 여기에 따라서 다른 팀들의 후속 전략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와, 정말 흥미진진한데요. 결국 지금 FA 시장의 이 침묵은 구단들이 2차 드래프트라는 이 중요한 변수를 활용해서 전력 구성의 효율성을 좀 극대화하려고 하는 전략적인 숨고르기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예년과는 확실히 다른 오프시즌 풍경이에요. 네, 구단들의 좀 더 합리적인 자원 배분 전략의 일환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저희가 본 자료에서도 나오듯이 FA 시장은 살아있는 생물이다. 예측 불가다. 이 점은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렇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죠. 네, 지금의 이 고요함이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지 혹은 언제 갑자기 막 폭풍처럼 계약 소식들이 빵빵 터져 나올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어쩌면 바로 오늘 오후에 아니면 내일 오전에 첫 계약 소식이 딱 들려올 수도 있는 거고요. 네. 현재 저희가 하는 분석은 어디까지나 지금까지의 상황과 자료에 기반한 추론일 뿐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KBO 리그 FA 시장의 이 이례적인 침묵 현상, 그리고 그 뒷면에 숨어있는 2차 드래프트라는 변수의 영향력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번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누가 얼마에 계약했더더라 이 결과만 보는 것보다 그 과정에 담겨있는 구단들의 그 치열한 전략 싸움, 또 고민들, 이런 걸 들여다보는 게 KBO 리그를 훨씬 더 재미있게 즐기는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제한된 자원 안에서 어떻게든 최상의 결과를 만들려는 각 팀의 노력이 참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겉으로 드러나는 그 선수 영입 결과 뒤에는 이렇게나 복잡한 셈법과 전략적인 판단이 숨어 있는 겁니다. 이런 구단들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것은요, 단순히 개별 계약의 의미를 넘어서서 다음 시즌 리그 전체의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예측하는 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발표될 FA 계약 소식이나 아니면 2차 드래프트 결과를 딱 접하실 때 이 영입이 이 팀의 어떤 약점을 보완하려고 한 걸까? 어떤 전략적인 목표를 가지고 이루어진 걸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훨씬 더 흥미롭게 다음 시즌을 기다리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다음 주 2차 드래프트가 끝나고 정말 예상대로 FA 시장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과연 가장 먼저 계약 소식을 알릴 그 1호 FA는 어떤 성격의 계약이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오,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2차 드래프트를 통해서 딱 확인된 팀의 빈자리를 정확하게 메우는 아주 철저히 계산된 실속형 영입일까요? 아니면 그동안 좀 침체됐던 시장 분위기를 그냥 단번에 확 끌어올리고 팬들의 기대감을 증폭시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의 거물급 계약일까요? 글쎄요. 어쩌면 그 첫 계약의 내용과 규모가 이번 스토브리그 전체의 흐름과 방향성을 딱 예고하는 아주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